공수처 출석을 통지하였고 지금 수령을 수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그에 따른 적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변호인단 구성 완료되면 대통령 공수처 출석하겠다는 건가요? 대통령이 어떤 절차적 어떤 단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이 열리고 변론이 열리고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들이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어떤 상황이 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여기 가져온 게 다른 대단한 입장문이 아니고 여기에 그러한 대통령의 심경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고 그런 사항들을 대통령께서 주춤하지 않고 어떠한 이 절차에 맞는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 설명을 하실 걸로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도 함께합니다. 오동은 공수처장 추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니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크리스마스에 다시 나오라고 한 건데요. 근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게론 99% 불출석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취했던 행동을 보면 나오겠느냐,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약간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소리도 들려요. 예. 대통령실 측이 전면적으로 이걸 부인한다거나 어떤 태도를 취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없는 상태이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지금 상당히 많은 준비를 미리 하고 있고 그 물밑으로 또 계속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혹시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출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나 25일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류도 읽혀진다. 이렇게 상반된 어떤 기류가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은 좀 출석을 안 할 것 같다. 네, 이런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류가 지금 1차라든지 혹은 또 검찰이 막 소환하겠다라는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도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군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그런 지금 군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들, 여론이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석 변호사, 변호인단 구성 등 절차적 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허 변호사님, 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탄핵 심판도 대비를 해야 되고 형사 절차도 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는 변호인단을 좀 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읽히기는 하는데요. 예. 좀 더 그 속내를 들여다보자면 선임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25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변호인 같이 가서 그날 그 자리에서 내도 무방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강제적인 수사로 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방어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내가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여러 가지를 주시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어차피 당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선임계를 제출하면 되니까 아직까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난 12일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소환 통보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죠. 김수민 평론가님, 최대한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담화 때 했었던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한 것이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수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윤 대통령이 던지고 있는 큰 논리가 뭐냐면 본인이 했던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수사감이 아니다라는 본인의 입장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영 이거를
기소라든지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소환에는 불응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서류 송달을 하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 서류 송달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게 본인은 통치를 하다가 뭐 화물연대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그 업무 개시 명령 사실 아예로 협약 위반이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했는데 그때 서류 송달을 사실 당사자들이 지원할 때 정부가 악착같이 찾아가가지고 송달을 하고 다 그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은 왜 자신에게 오는 서류를 이렇게 지원시키는가, 송달을 지원하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참 그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2차 소환 통보를 한 공수처에서는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가 대부분 비는 성탄절인 이 휴일로 소환 일정을 잡은 것도 경호 문제를 고려해서 선택한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일각에서 방문 조사는 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뭐 공수처라든지 검찰이 방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혀 여지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예. 무조건 소환 조사다. 왜냐하면 죄의 그 무게,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어떤 혐의를 두고 지금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해버리면 내란죄의 엄중함을 스스로 지금 깎아내리는 게 아니냐. 이건 굉장히 엄중한 혐의다. 완전히 정면 돌파를 한다라는 의지를 지금 수사기관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방문 조사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방문한다라든지 이런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공수처는 지금 최대한 25일 날 올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25일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공수처를 비울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여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어떤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일이라는 건 최대한 공수처가 지금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나와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있을 또는 여론의 어떤 후폭풍 이거를 오롯이 대통령실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타의 어떤 목소리들이 나온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는 만약에 이번에도 불출석을 하면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3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을 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허 변호사님, 정말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적인 사례라고 하면 보통 2~3차례 정도 이 소환 조사 요구에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고 설령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는 상황인데다가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영장을 집행하는 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예를 들면 아직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도 수사기관으로서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수사 주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가 지금 공조본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변호인단이 만약에 선임이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이 소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될 여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강한 지금 수사 의지, 그러니까 강한 수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라고 했을 때 경호처가 가로막으면 좀 물리적 충동 가능성이 나온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호처가 압수수색도 좀 가로막았잖아요. 그럼 체포도 가로막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가능한 걸까요? 압수수색하고 체포는 다른 것이, 압수수색은 이제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할 때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많이 자료를 제출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예. 경호처의 행태가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네. 우려되는 것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는데도 경호처가 길을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 여기에 예. 대해서는 경호처가 갖고 있는 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라든지 대통령실이 미리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렇게 만약에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권남용까지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네. 경호처의 직원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처벌받는
이런 사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영장이 나왔을 때는 사실 법에 따라서 영장은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에서 이걸 확인하는 순간 귀를 다 열어줘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애꿎은 부하 직원들까지 처벌받는다는 거.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환 요구에 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일정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국민들과 언론 그리고 전 세계에 전파될 타전될 그러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내란 이제 합니다라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으며 두세 시간 만에 국회에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개헌을 그만하라고 해서 그게 절차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그간에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뭐 체포를 해라 했던가 뭐 하여튼 등등의 그런 표현을 쓴 예가 보도되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입니다. 체포라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또 체포하면 어디다 데려놓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시각에서 좀 국민들이 좀 봐주면 좋겠다. 예, 체포의 채자도 윤 대통령이 꺼낸 적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종국 평론가님, 네네. 사실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경찰청장까지 체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둘 중 한쪽은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듯하게 비춰지지만 네. 저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여져요. 아, 네. 왜냐하면 내란죄의 가장 중요한 게 폭력을 동원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국회가 헌법 77조 5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금 그 계엄을 선포했을 때 과반이 지금 찬성을 해서 이 계엄을 해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되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체포라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헌법적 기능, 즉 국회가 그 기능을 하게끔 못하게끔 만들었느냐 아니면 하게끔 그냥 놔뒀느냐의 네. 차이가 굉장히 하는 것 당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국헌문란의 혐의가 분명히 있었다. 비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되돌렸더라도 그 네. 의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실패했더라도 그 지시를 했다는 건 즉 내란죄의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안 그랬다. 체포의 채자도 꺼냈지 않았다는 건 대통령이 이 헌법 기능 즉 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것이므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헌재나 혹은 또 이 수사기관에 기소를 했을 때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다툼 여지가 많아 보인다. 즉 진짜 헌법 그 당시의 사령관들이 지금 그렇게 증언을 만약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 증언을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실제로 체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증언을 바꾸게 된다면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석 변호사의 발언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며 기자회견을 연 이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석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며 이렇게 내란을 부정한 발언 등이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요. 허 변호사님, 석 변호사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불필요한 어떤 사법 분쟁이 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과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감정을 자극을 해서 내란 행위를 실행할 결의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결의를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 다 입증이 돼야지 처벌을 받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이 민주당 쪽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반대로 석 변호사가 민주당 측을 무고죄로 뭔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고라고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도 오로지 그 사람 수사기관에서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 고소고발을 했을 때 처벌받는 범죄거든요. 이것도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이슈만 될 뿐 양측 다 무혐의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어서 지나친 사법 분쟁은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